Me better when I'm with you.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몸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를 할 수 있는 비타민 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해가 뜨면 자연스럽게 눈을 뜨게 되고요. 대낮에 이제 이 신진대사가 촉진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이 바이오리듬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고, 해가 져가지고 컴컴한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내일을 위해서 숙면을 취하게 되는 이런 반복적인 우리가 리듬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낮에 활동하면서 이 몸의 햇빛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이 비타민 D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섭취하게 되고요. 또 숙면 촉진에 도움을 주는 호르몬 멜라토닌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불면증에 자주 시달리는 이유도요, 물론 스트레스성도 있겠지만 이 햇볕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지 못해서 생기는 이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불면증이라고 또 보시면 되고요. 식물은 어떻습니까? 엽록체가 이 태양의 빛을 붙잡고요. 잎의 기공을 통해서 들어온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온 물로 영양분을 만들게 되죠.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로 녹말입니다. 이 녹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분 아닙니까? 그래서 전분은 충격에 강합니다. 전분을 이렇게 주먹으로 딱 때려보세요. 그러면 딱딱해지죠. 그래서 예전에 그걸 통해서 무슨 방탄복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를 했고, 어쨌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제 주로 그런 기능보다 먹고 마시는 어떤 공산품을 만드는데 많이 사용을 하죠. 이러한 영양 제조 과정을 식물은 이제 비추로 합성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이 말을 하고 있고요. 이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은요, 꽃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이 광합성과 비슷한 기능이 뭐냐 하면 바로 빛과 잠입니다. 그래서 이 빛과 잠이 바로 식물의 광합성과 매우 비슷한 현상이고요. 내 몸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비타민 D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일상에서 이 태양이 주는 고마운 비타민 D를 꾸준히 흡수하면서 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점이고요. 자본가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의 발전이 초래한 사회 시스템, 즉 넓은 바깥 세상보다는 콘크리트 건물 속에서 기생하듯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요구하게 됐고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오로지 빚과 채무, 그 다음에 노동이라는 족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잠재력과 자유를 망각시켜버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망각이 됐냐면요, 우리의 자유도 아니야.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충분한 휴식과 잠이라는 욕구조차도 빼앗아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은요, 우리의 문명이 발전할수록 우리 자신도 모르게 병들어가고 있다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문명의 발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솔직히 예전 1980년대 특히 88 올림픽이 일어났을 당시에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의 붐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무엇이 결핍이 됐었고 무엇이 부족했단 말입니까? 대학가요제에서 젊은이들이 막 노래를 부를 때, 한강에서 노래를 부를 때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요트들과 유람선이 우리의 문화와 레저를 보여줬습니까? 그리고 88 올림픽 한번 보세요. 88 올림픽에서 우리 손에 손잡고, 아시죠? 그 노래 나왔을 때 당시에 지금 평창 올림픽 아라리오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 지금 그게 노래입니까, 솔직히? 우리 그 시대 때 작은 것에 만족했었고요. 또 배고픔도 알았고, 그 다음에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의사 나름대로의 양심과 도덕심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의 그 정도의 여유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당시에만 해도 대학생들은요, 먹고 살기에 급급하지 않았어요. 막 취업에 매달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른들은 학생들의 그런 지식과 꿈과 낭만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회생활에 아무 문제 없이 의욕을 잃지 않도록 그 길을 이끌어주기도 했었던 그런 멘토 같은 존재들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녀노소 서로 헐뜯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죠. 그렇게 분열시켜야지. 그래야 진실이 뭔지 모를 거 아닙니까? 이런 세상을 만들어버린 새끼들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잘못을 우리의 이 젊은 세대와 이 베이비붐 시대들에게 또 싸움을 시켜서 경쟁시켜 만들어요. 우리는 이런 굴레를 계속 저 새끼들이 잘못은 저질러 놓고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되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예? 우리가 너무 편파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양 서로 간의 생각과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보면 이게 딱히 서로 싸울 일도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싸움 뒤에서 누군가가 부채질하고 있는 새끼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맨날 잘못은 지들이 저질러 놓고 그 책임을 우리한테 던지고 있다는 게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스스로에게 그 정답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냉철하게, 그 다음에 인간미적으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너무 하루 종일 일만 시켜.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걸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각자의 지금 이거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뭐 무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모르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걸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써왔지 우리가 원해서 쓴 것들이 아니거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런 시스템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자의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무슨 꿈을 찾고 무슨 희망을 찾습니까? 예? 내가 만들어온 세상도 아닌 데서 뭘 찾아. 내 놀이판이 아닌데.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개, 돼지라고 부르는 새끼들은요, 우리를 조종할 줄 알아요. 어떻게 조종하냐면 바로 집단 심리의 광기로 우리를 조종합니다. 이 집단 심리의 광기를 가장 쉽게 끌어낼 수 있는 게 바로 미디어나 언론이란 이야기죠. 그들은요, 그걸 철저하게 이용해 먹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세뇌당해서 그게 이용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쨌든 지금 이야기가 조금 많이 벗어나고 있는데 제가 다시 비타민 D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좀 글의 소두가 없어지네요. 어쨌든 인간은 본디 태양을 등지고 모든 생활활동의 구실점을 삼았습니다. 즉 낮에 일을 하고 밤에 잠을 자야 된다라는 그런 이 생활 패턴이 구석기 시대, 우리가 돌을 갈고 있던 그 시대부터 이미 이 자연스럽게 유전자에 각인돼 있다는 거죠. 근데 부엉이가 대낮에 새를 잡고 또 뭡니까 저기 박쥐가 대낮에 음식을 찾으러 다니는 경우 봤습니까? 근데 왜 유독 인간만 이 패턴을 어기면서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일을 하냔 말이지. 잘못됐다니까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시스템에 우리가 노출되다 보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아, 밤에 일할 사람 누가 있어요?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안 그렇습니까? 이러한 현상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통제당하고 살고 있다. 누굴 위해서? 자본가들과 권력자들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자꾸 이야기가 빗나가서 또 사람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데, 어쨌든 태양의 자연광은요 우리 인체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밤을 낮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인공 조명과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라는 이런 이제 빛들이 바로 뇌의 흥분과 각성을 일으키게 되고 우리가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저 블루라이트를 제거하는 어플도 있다니까 그거를 꼭 사용해서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뭐 효과는 뭐 그다지 크게 뭐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써보니까 눈의 피로는 일단 없어지더라고요. 색감이 좀 맛이 가서 보이면 마탱이 간 것처럼 보여서 문제인데 사용하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생생한 색깔을 원한다 그러시면은 좀 쓰시기에는 좀 힘드실 텐데, 에이, 나는 뭐 자료 보거나 영상 보는 것만으로 충분해. 뭐 색깔이 좀 물 빠진 듯이 나오는 게 뭐 문제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면 저 블루라이트 제거하는 어플을 설치해서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눈의 피로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인류가 수렵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요, 고기와 생선 대신에 이제 우리가 곡물을 주로 섭취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정착 생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게 됐고요. 집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태양빛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상황들이 상당히 적어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검은 피부에서 흰 피부로 진화하게 됐고요. 결국 흰 피부가 검은 피부보다 태양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진화가 된 거고요. 아니, 반면에 흑인들 봐보세요. 아프리카 흑인들 왜 피부가 검은지 알아요? 아니, 빛을 많이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빛을 못 쬐는 그 사람일수록 피부가 하얗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족한 비타민 D를 신체에서 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흡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도요, 이 진화를 통해서 이 태양광에 비타민 D를 섭취하려고 노력을 했죠. 가진 노력을. 피부도 검은색에서 하얗게 만들어 보고 열심히 진화를 했지만, 노력을 했지만, 결국 진화보다는 문명의 기술 발전이 훨씬 빠르게 진행되어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진화는요, 아주 오랜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라든지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삶을 유지하고 연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은요, 그 즉시 자신들이 원하는 걸 뚝딱뚝딱 만들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내는 행위입니다. 결국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몬산토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한 식품들이, 호르몬 변형 식품들이 어떠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몬산토가 만들어내고 있는 모든 식품들은요, 진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문명의 발전처럼 급진적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간이 살아온 모든 문명의 역사를 보면요, 인간은 진화와는 상당히 다르게 그 결과에 대한 부작용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환경이 오염되고 있어요. 누구나 알고 있어요. 우리 인류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지구가 오염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왜 멈추지 못할까요?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건 뒤질 줄 알면서 가는 거야.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라니까요. 우리는 이걸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을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 주파수에. 그렇게 보셔야지만 지금 현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진화가 문명의 흐름을 적응하지 못하고요. 우리의 몸 역시 그 진화에 따른 문명을 적응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은 병이 들게 되고요. 그에 따른 신체 이상 신호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몬산토 같은 식품을요, 우리가 수천 년 먹게 돼요. 만약에 계속 꾸준히 먹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 몸의 진화가 일어나서 이 몬산토 음식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음식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그런데 몬산토 음식 같은 식품에 적응할 때쯤 되니까 또 새로운 게 나오고, 또 이 환경에 적응할 때쯤 되니까 또 새로운 환경이 나오고,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문명의 발전에 의해서 계속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오겠습니까? 우리의 경제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쳇바퀴처럼 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문명의 종말이 오기 때문이에요. 다시 비타민 D로 돌아가겠습니다. 겨울철에 더욱 중요히 강조되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D가 됩니다. 비타민 D는요, 주로 햇빛을 통해서 합성이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용어로 선샤인 비타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겨울철에는 당연히 해가 뜨는 시간이 짧고 태양과 지구가 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일조량이 적어지고, 현대인은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서 비타민 D가 자연스럽게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천연 비타민 D는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보다 햇볕을 통해서 섭취하는, 그러니까 몸에 쌓이는 지용성 비타민인데요. 이게 햇빛만 받으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부족할 일이 없는 거 아니냐, 우리 햇빛만 좀 쬐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현대인들은요, 과반수, 아니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비타민 D의 결핍을 앓고 있습니다.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면은 지금 당장 병원 가가지고 자신의 비타민 D 수치를 한번 측정해 보세요. 밖에 나가서요, 장시간 일하지 않는 사람은요, 누구나 비타민 D 수치가 부족하다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D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타민 D의 자발적인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대인들은 이 비타민 D의 섭취가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애석하게도 지금 현대인들은요, 비타민 D의 결핍이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 그 현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우리 몸에 비타민 D의 결핍이 오게 되면요, 우울증 위험률이 높아지고요, 장내 칼슘 흡수율이 떨어져서 뼈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우울증, 그 다음에 골다공증 역시도요, 이 비타민 D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비타민 D는 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대의 뼈 건강에 매우 도움을 주는 영양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멸치 먹고 그 다음에 뼈에 좋다는 홍화씨 먹는다고 해서 뼈가 튼튼해진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그 칼슘을 골고루 흡수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비타민 D라는 거예요. 비타민 D를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뼈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 D가 칼슘의 흡수를 도와준다는 이야기고, 결국 비타민 D의 결핍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요, 척추가 휘기도 하고요, 오다리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뼈 성장에 장애가 생기는 구루병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신병원에서 우울증이 있다고 한 환자가 갔어요. 근데 의사가 이 비타민 D 섭취보다는 항우울제 처방을 먼저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의사들은 치료에만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병이 생기고 있는 원인이 뭔지에는 관심이 좆도 없다는 거죠. 우울증이, 이 의사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사회적 현상과 그 다음에 이 사회적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생기고 있는 부작용으로 나오는 부산물이다, 그런 질병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의사들은 없겠죠. 솔직히 그냥 질병이라고만 볼 뿐이지. 어쨌든 의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환자들도요, 결과가 즉시 나타나는 약을 좋은 약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몸과 정신을 해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만 보더라도 의사와 제약사들은요, 다 돈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집단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최근에는 서울에 있는 큰 종합병원들은요, 환자들을 영업해야 될 그런 이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아파갖고 이렇게 갔는데, 이거 간이 안 좋으신데요, MRI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돈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최근에 뉴스에 나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의 질병의 치료보다는 우리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더 크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무조건적으로 의술에 의존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의사소통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거의 이 몸과 마음의 의사소통을 전무하다시피 생활을 하고 있고, 결국 신체 큰 병이 생기기 전에 이 우리 몸에서 보여주고 있는 전조현상,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프니까 좀 치료해줘,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목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핵심적으로 말할까요? 의사들도요, 여러분의 몸을 모릅니다. 여러분의 병이 왜 생기는지 잘 몰라요. 그냥 통합적으로 의사들은 신체에 대한 지식을 배웠을 뿐이고, 그 배움을 토대로
자신들이 배운 한도 내에서 치료할 뿐입니다. 근데 인간의 몸, 우리가 지나가다가 사람들 얼굴 봐요. 다 제각기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인간의 신체 역시요, 제각기 각자가 다 다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찍어내는 자동차처럼 우리 인간의 몸은 커스터마되어 있지 않아요. 자동차 이게 부품 결함이다, 그러면 이것만 치료하면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고요, 우리 인간의 신체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끊임없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통하고 정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본인이 비타민 D의 결핍 증상이 있다고 판단되면요, 우선 병원에서 비타민 D의 결핍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고, 만일 부족하다면 비타민 D부터 챙겨 드시기를 권합니다. 앞으로 의사는 병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우리의 병의 진단을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어떤 병이든 그 병은 그 즉시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요, 꾸준한 노력과 예방 정신의 중점으로 장기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몸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신체는 기계하고도 매우 다르게 하나의 원인으로 발병되는 그런 단순한 현상이 아니고 복합적인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작은 질병도 결코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요, 바늘구멍에 댐이 무너진다는 그런 생각으로 몸과 마음의 신체적, 정신적 소통을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타민 D는요, 고혈압과 동맥경화, 뇌졸중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발표된 논문에서 비타민 D가 치매 환자의 뇌 기능을 향상시켰다는 보고도 있고요, 최근에는 비타민 D가 적은 사람들과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들의 뇌를 MRI로 검사한 결과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의 뇌가 더 탱탱했고요, 탱글탱글했던 이야기죠. 그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은요, 뇌가 쪼글쪼글하게 위축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비타민 D는요, 지방을 매우 좋아해요. 그래서 지방을 만나면요, 이 비타민 D가 지방에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요, 비타민 D를 다른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전 방송에 오메가3를 우리가 섭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오메가3를 이 비타민 D와 같이 섭취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갖게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비타민 D와 오메가3를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필수적인 비타민 D는요, 성인들보다 아이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 비타민 D가 골밀도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이 골밀도의 유지는요, 성장기에 매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이들한테 반드시 비타민 D 먹이세요. 그 우유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그 새끼들이 쌩쇼해갖고 사람 사기쳐서 우유 먹으면 뭐 뼈가 튼튼해진다 이런 개소리 믿지 말고요. 우유는요, 오히려 뼈에 칼슘을 빼앗아 갑니다. 우유 많이 먹으면 뼈가 안 좋아져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유 많이 드시지 마시고 비타민 D와 오메가3를 꼭 아이들에게 복용을 시키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요즘 아이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공부하느라고 햇볕도 못 보고 사는데, 요즘 뭐 보니까 학교에 운동장도 없어지고 있어. 이거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게? 다음으로 비타민 D는 암세포의 성장 또한 억제합니다. 비타민 D가 가장 매력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면역 작용을 조절해서요, 우리의 외부적인 감염이나 자가 면역성 질환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비타민 D는 대장암이라든지 백혈병 같은 자가 면역 질환에 아주 획기적인 도움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그뿐만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우리의 그 남녀의 성관계에서도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요, 성욕이 낮고 질에 대한 윤활이 원활하지 않는 이런 성기능 장애를 가진 여성의 혈액을 테스트 해봤더니 모두가 비타민 D 수치가 일반적으로 낮게 측정이 되었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반대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에 대한 분비가 원활했다라는 거죠. 휴잭맨 같은 마초남이 되고 싶습니까? 비타민 D를 섭취 많이 하십시오. 비타민 D가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원활하게 나온답니다. 즉 비타민 D는 남녀의 이런 우리의 이제 인간관계 형성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는 단순한 그 영양분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요, 인간관계를 더 원활하고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울합니까? 슬픕니까? 그러면 비타민 D를 드십시오. 이 비타민 D에는 우리의 쾌감과 행복감을 극대화시켜주는 물질을 분비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우울증을 완화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화상치료에도 엄청나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체내 항균 단백질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이 있어서 세포의 박테리아 제거 능력을 높이고요. 아울러 피부의 항염증 효소를 증가시켜서 피부의 손상이라든지 피부의 조직 회복을 촉진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비타민 D를 이 실생활 속에서 얼마나 섭취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혈중 비타민 D 농도는요, 남녀 모든 사람들 연령대를 대상으로 했을 때 20대에서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요 92.8%가 이 비타민 농도 결핍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남자요? 남자는 81.1%가 결핍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조금 더 나아지는데 75세 이상 연령층 역시도요, 남성은 47.8%, 여성은 59.4%로 거의 전 연령 모두가 비타민 D의 결핍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루 종일 태양하고 이 얼굴 맞대고 사는 농사꾼들도요 30% 정도 비타민 D 결핍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요, 우리가 태양으로만, 순수하게 태양으로만 비타민 D를 이 하루의 권장량을 섭취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로 이 몸을 꽁꽁 싸매는 옷을 입고 있으면 거의 우리가 태양에 나와 있는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없다, 흡수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만약 팔꿈치하고 무릎을 꾸준히 이렇게 태양광에 드러내놓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노출하면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하루 권장량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이 나온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겠어? 맨날 반바지 반팔 입고 다닐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요. 더욱이 현대인들,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직사광선 오히려 피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선크림이나 이런 걸 발라서 오히려 태양을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가 이야기했던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태양을 피하기 때문에 비타민 D 섭취를 더욱더 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중요한 건 그 하고 싶은 기회가 와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20대 가장 최악의 이 비타민 D의 결핍을 보이고 있는 20대가 한 20 나노그램 정도의 이 결핍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만약에 이 결핍이 더욱더 심해져서 12 나노그램 정도의 그 결핍이 만약에 일어날 경우에는요 구루병과 같은 심각한 대사장애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직 현대인들은요 15에서 20 나노그램 정도의 비타민 D의 부족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이 비타민 D의 결핍이 아닌 부족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골다공증 같은 이런 골절은 물론이고요, 고혈압, 신장마비, 저체중아 출산, 독감 이완율, 당뇨, 암 발생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의료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비타민 D를 섭취해요 도대체? 하루 종일 팔꿈치하고 관절 열고 밖에서 햇빛만 쬐고 살아? 아니 그럴 수는 없죠. 아니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가 비타민 D의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골대사학회는 비타민 D의 경구 복용을 하루 800 IU까지 복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IU는요, 가수 IU가 아니에요. 가수 IU 아닙니다. 예?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IU는요, 인터내셔널 유니트의 약자입니다. 국제 단위고 미량, 아주 소량이어서 중량을 잴 수 없는 이런 비타민 같은 물질들, 그런 것들을 효력으로 그 양을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그때 쓰는 게 바로 이 IU라는 용어입니다. 제가 굳이 IU로 설명한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이 사먹는 이런 경구약들이 다 IU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IU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제품을 사실 때 참고가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수치라는 이야기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요, 12에서 64세 사이의 성인의 경우는 1일 충분 섭취량을 400 IU로 정했고요. 하루에 4000 IU 이상은 되도록 섭취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400 IU의 경우 보통 종합 비타민제에 들어있는 비타민 D의 양인데, 건강한 한국 성인의 50%가 대부분 이 혈중 비타민이 상당히 낮은 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400 IU 정도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30나노그램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은 매일 대략 2000 IU 정도의 비타민 D를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늘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뭡니까? 과다 복용에 대한 부작용. 이 비타민 D는 물에 녹지 않고 지방에 흡수되는 이런 비타민이기 때문에 이 과다 섭취 시 잘 배출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뭐 하루에 4000 IU 이상의 비타민 D를 섭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이 상한치 역시도요, 상당한 과소치로 설정이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보면 매일 10,000 IU씩 비타민 D를 섭취해도요, 과다 섭취로 인한 독성은 아직까지 보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1000에서 3000 IU 정도의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은 충분히 안전하다라는 이야기고요. 특히 우리처럼 비타민 D의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관련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적도 부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매일 10,000 IU 이상의 비타민 D를 흡수합니다. 태양에 의해서. 근데 뭐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질병이나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과다 섭취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또 그걸로 통해서 어떤 큰 부작용을 우리가 겪을 만큼 비타민 D를 많이 복용하고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폐경기 여성들이 주로 칼슘과 비타민 D 보조제를 섭취하는데요. 이는 매우 잘못된 섭취 방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용 용량은요, 비타민 D 400 IU와 칼슘 1000mg의 보조제를 이제 주로 섭취를 하는데 권장을 또 하고요. 근데 문제는 폐경기 때 저 정도의 칼슘과 비타민 D를 먹는다고 해서 골절이 예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비타민 D와 칼슘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골절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근거도 없고요. 폐경기가 오신 분들은요, 이 보조제의 의존보다는 식사를 통해서 섭취를 하시고요, 일광욕과 운동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바로 주사를 맞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방문해서 비타민 D 근육 주사를 맞으면 적어도 3개월 동안 이 비타민 D 수치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D 보조제나 주사를 좀 꺼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식품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비타민 D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물고기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요. 주로 비타민 D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들은요, 정어리, 연어, 고등어, 참치캔 등이고요. 그 외에도 우유와 계란, 육류, 치즈가 있는데요. 이 식품에는요, 비타민 D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
바닷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등푸른 생선과 연어를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요즘 이 바닷속에 있는 음식도 참 까다롭죠. 어쨌든 비타민 D는요, 주로 식사 후에 복용해야 그 효과가 즉발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식사 후에 복용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건강에 대한 방송을 꾸준히 올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오염된 음식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그것을 최소한의 피해로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방송을 드리는 정보라고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질병에 취약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방송이다라고 제 스스로가 생각되어지다 보니까 꾸준히 이 건강에 대한 방송을 올리게 되는데, 늘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오염된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고 예방해야 되냐고. 솔직히 오염된 음식을 완벽히 물리치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음식을 통해서 앞으로 생길 질병을 최대한으로 예방하면서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건강한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거에 올렸던 건강방송과 앞으로도 올리게 될 건강방송은요, 반드시 하나로 연계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이런 건강에 대한 흐름만 꾸준히 대비하셔도 우리의 몸을 최대한 안전하게 지켜내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옷 따뜻이 입으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